전북 지역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집계일에 처음으로 6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로써 도내 누적 확진자 수는 8만 7천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전북 지역 초중고등학교가 개학했습니다. 일선 학교에서는 신속 항원 검사 장비를 제공하고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간이 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전북도 고위 공무원이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받아 특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받는 일반인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재 씨가 시장이 새만금 복합단지 내 폐기물 매립장은 민간업체에서 운영할 수도 있다고 발언한 시의원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김재 씨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정정과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전북 뉴스입니다. 전북 지역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집계일에 처음으로 6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전북 지역에서 지난 1일 6,41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역별로는 전주 2,791명, 정읍 405명, 남원 272명, 김제 203명, 부안 115명 등입니다. 가파른 확산세에 도내 누적 확진자 수는 8만 7,247명으로 늘었습니다. 전북 지역 초등 고등학교가 2일 개학했습니다. 확진자 규모가 커지면서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일선 학교에서는 신속 항원 검사 장비를 제공하고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김남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읍 서영여고입니다. 개학을 맞아 전북 지역 대부분 학교가 등교 수업을 진행한 가운데 학교마다 신속 항원 검사 장비 배부와 함께 사용법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습니다. 양쪽으로 10회 정도 깊이 한 다음에 용액을 채취해서 여기 통에 뚜껑을 제거한 통에다가 10회 정도 이렇게 둥글게 섞은 다음에 이 용액이 안에 잘 침해질 수 있도록 쫙 짜주면서 빼줍니다. 18세 이하 확진자 비율은 최근 25% 안팎으로 전국적으로 하루 3만에서 4만 명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확산세를 고려해 교육당국은 2일부터 오는 11일까지 2주간을 새학기 적응 주간으로 운영합니다. 일선 학교마다 학생들에게 주 2회 분량의 신속 항원 검사 장비를 제공하고 방역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개학을 준비하면서요, 학교 자체적으로도 방역 소독을 마쳤고요. 방역 전문 업체의 도움을 받아서 모든 교육 공간에 방역을 철저히 방역 소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모든 학생들에게 자가진단 키트를 제공해서 최대한 안전한 환경 속에서 교육 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준비를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월요일과 목요일 등교 전에 결과를 자가진단 앱에 기록해야 하지만 강제는 아닙니다. 코로나19에 확진되거나 격리해 등교하지 못해도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우입니다. 코로나19 간이 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전북도 고위 공무원이 코로나19 판정기관인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받아 특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북도청 고위 공무원 A씨는 이 월요일인 지난달 28일 오전 두 차례에 걸친 코로나19 간이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습니다. 선별 진료소를 거치지 않은 A씨는 임실군에 있는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까지가 PCR 검사를 받고서 결국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받는 일반인은 없는 까닭에 공직사회에서는 A씨가 특혜를 받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주변에 피해를 주기 싫어서 곧바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연구원으로 갔다고 해명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2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2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국내에서 하루 확진자가 20만 명을 넘은 건 처음인데요. 지난달 16일 9만 명대였던 것과 비교하면 2주 만에 2.4배로 늘어난 겁니다. 수도권에서 60% 가까이 발생했고 비수도권에서는 부산, 경남, 대구 지역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전파력이 강한 데다 방역수칙 완화 조치에 영향이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앞으로 2주일 안에 정점을 찍고 하향세로 꺾일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주일에 2배로 늘어나던 지난 몇 주간에 비해 증가율이 다소 낮아진 점과
검사받은 사람 중 양성 판정을 받는 비율을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검사 양성률이 지난달 27일까지 20% 안팎을 기록했는데 28일 25.3%, 1일 30.5%로 급증했다가 2일 20.8%로 다시 낮아진 겁니다. 코로나19 상황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김재 씨는 시장이 새만금 복합단지 내 폐기물 매립장은 민간업체에서 운영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는 시의원 발언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김재 씨는 지난 1월 여러 지면을 통해 새만금 복합단지 내 폐기물 처리 시설을 운영할 경우 시에서 부지를 매입하고 운영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시의원의 5분 발언은 허위 사실이라며 시의회에 사과와 정정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의회 측에선 문제 발언에 대한 영상을 봤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진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북경찰청이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2일부터 오는 10월 말까지 특별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디지털 성범죄는 영상물이 유포되면 피해 복구가 어려운 중대한 범죄인 만큼 엄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16건을 수사하고 있다며 단속과 함께 피해자 보호와 지원 조치도 적극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전북 지역 18개 시민사회단체가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북환경운동연합과 전주 YMCA 등은 이재명과 심상정 후보는 신규 원전 건설과 노후 원전 수명 연장 금지에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윤석열과 안철수 후보는 반대하거나 보류 입장을 밝혀 안전과 탄소 중립을 바라는 전북도민을 매우 불안하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진섭 정읍시장이 지난 1일 연지 아트홀에서 최근 출간한 저서인 살맛 나는 정읍 유진섭의 진심의 출판 기념회를 열었습니다. 유 시장은 지난 임기 3년 6개월 동안 정읍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노력한 흔적들을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유 시장은 1000만 관광객 유치와 연수도시 특화, 균형 있는 정읍 발전 등을 제시하며 시민에게 도움을 호소했습니다. 유 시장 측은 이날 출판 기념회는 방역 수칙을 지키며 진행됐고 3천여 명이 참석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신문브리핑 전북일보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오는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질 교육감 선거가 이제 3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북교육감 예비후보 3인의 복장이 파란색으로 통일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지난 2018년 선거와도 비슷한 현상으로 도내 대다수 교육감 후보들이 더불어민주당과 같은 지역 내 유력 정당 지지율의 반사 효과를 등에 업기 위해 정당색 입기에 혈안이 돼 있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선거로 교육수장이 뽑히는 만큼 정치력과 조직력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자칫 정치 중립 의무를 가진 교육계가 특정 정당에 예속되는 모습을 보인다는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교육계의 정치 중립이 흔들릴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높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지난달 25일 열린 청소년 모의 투표 및 청소년 참정권 확대 전북운동본부 출범식에서 뚜렷해졌는데 서거석, 천호성, 황호진 예비후보 이 세 사람 모두 파란색 점퍼를 입고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앞서 선거 공보물이나 자신의 상징색도 파란색으로 정한 후보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대신에 교육감 후보의 개성이나 철학, 학령 인구 감소로 위기를 맞은 전북 교육을 살릴 만한 시대 정신은 묻힌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교육계의 수장이 될 인물들이 특정 정당에 기대는 모습처럼 보였기 때문에 보기 좋지 않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전북 지역 기름값이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인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전북 지역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은 리터당 1,762원, 경유는 1,590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 2주 전과 비교할 때 약 50에서 60원가량 오른 것이며 보통 휘발유 기준 1,859원인 주유소까지 등장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4월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정읍천 일원에서 열리던 벚꽃축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취소됩니다. 정읍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4월 초에 열 예정이었던 벚꽃축제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읍시는 방문 자제를 당부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제시가 지역 여성농민회와 함께 토종종자 보존과 재배 확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제시 농업기술센터는 황산면과 백학동 일대 메주콩과 옥수수 전시포, 증식포를 운영해 시민 체험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민들을 대상으로 토종종자 확산 세미나와 토종 농작물로 만든 건강 먹거리 시식 행사 등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중에서 먹고 있는 씨앗들, 채소들은 대부분 다 수입에서 오는 그 로얄티를 주고 가져오는 씨앗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시 우리 토종 씨앗으로 가게 되면 그런 비용을 우리가 지불하면서 농사 지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좋은 거죠, 토종 씨앗이. 남원시는 무주택 청년의 공동 주거 공간인 쉐어하우스 1호점을 조성했습니다. 쉐어하우스는 만 19에서 39세의 무주택 청년들이 저렴한 임대료를 내며 함께 생활하는 주택입니다. 단독주택을 리모델링한 1호점은 2개의 방과 공동주방, 거실, 화장실과 주차장 등을 갖췄습니다. 남원시 청년 쉐어하우스는 청년분들께 저렴한 거주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청년분들이 남원시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